남편이 도망간 그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32의 나이에 두 아이를 데리고 홀로 남겨졌죠. 빚은 산더미같이 쌓여 있고 남편은 젊은 여자와 사라졌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시나요?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시댁에선 팔자 사나운 여자라며 저를 외면했죠.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의지할 곳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두 아이를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게 식당이었습니다. 예전에 아르바이트로 잠깐 해봤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겨우 작은 가게를 얻어 시작했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일어나 준비하고. 그래도 아이들 생각하면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작은 애는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라고 물어보곤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아빠는 멀리 일하러 갔어. 곧 올 거야. 라고 대답했죠. 거짓말이란 걸 알면서도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빚 독촉에 시달리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가게 운영하고 여자라는 걸 잊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죠. 아이들 얼굴 보면 힘이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오로지 일뿐이었어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가게로 향했죠. 밤 12시까지 하루 20시간을 꼬박 일했어요. 쉬는 날이란 건 생각조차 할 수 없었죠. 아이들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손은 갈라지고 터져서 피가 나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죠. 하지만 아이들 생각하면 아픈 것도 잊게 되더라고요. 엄마, 나 이번에 시험 잘 봤어. 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된장찌개와 불고기가 우리 가게 대표 메뉴가 됐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께 배운 비법으로 만든 건데 손님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 이 된장찌개 맛이 일품이에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죠. 어느새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동네 사람들만 오다가 나중엔 다른 동네에서도 찾아오시더라고요. 여기 된장찌개 먹으러 멀리서 일부러 왔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땐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하루는 큰애가 전화해서 엄마, 나 대학 붙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죠. 작은 애도 얼마 후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요.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걸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가게는 점점 커져갔어요. 처음엔 한 칸짜리 작은 식당이었는데 이제는 제법 큰 음식점이 됐죠. 지역 맛집으로 소문이 나니까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싶어 가슴이 뭉클했죠. 물론 힘든 날도 많았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나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죠. 관절염으로 약을 달고 살았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당장 일을 그만두라고 하셨죠. 가끔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이들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러면 또 힘이 나더라고요. 20년이란 세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돌아보면 꿈만 같아요. 허리는 많이 굽었고 손은 거칠어졌지만 마음만은 든든해요. 아이들도 잘 자랐고 가게도 잘 되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예전처럼 20시간씩 일하진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가게로 향합니다. 습관이 됐나 봐요. 그리고 아직도 손님들이 아주머니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라고 할 때면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이게 제 삶의 보람이 아닐까 싶어요. 세월이 참 빠르더라고요. 어느새 민우는 42, 민지는 39이 됐어요. 두 아이 모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도 하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요. 민우는 대기업 과장이 됐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죠. 엄마,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에요. 지금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손주들 보면 너무 예뻐요. 민지는 사립 고등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꿈이었거든요. 엄마, 나도 엄마처럼 열심히 살 거예요. 라고 하더니 정말 그렇게 살고 있어요. 민지도 아들 하나를 낳아 키우고 있죠. 두 아이 결혼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었어요. 평생 모은 돈을 털어 각각 5억 원 이상을 지원했죠. 집 장만할 때도 도와줬고요. 어떤 이들은 왜 그렇게까지 해주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결혼식 날 두 아이를 안고 울었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어린 시절 밤늦게 일하고 돌아와 잠든 아이들 얼굴을 볼 때마다 울컥했던 기억, 학비 마련하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했던 날들. 그 모든 게 눈앞에 아른거렸죠. 민우가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제 제가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민지도 엄마, 우리가 이만큼 잘할 수 있었던 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라고 하면서 울었죠. 집 장만할 때도 최선을 다해 도와줬어요. 아이들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지금도 가끔 아이들이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해요. 하지만 전 괜찮아요. 내 새끼들이 잘 사는 걸 보는 게 제겐 가장 큰 행복이에요. 손주들 보면 더 그래요. 내가 못해준 걸 손주들에겐 해주고 싶어요. 물론 가끔은 허전할 때도 있어요. 내 곁을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면 쓸쓸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이들 생각을 해요. 그러면 또 힘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제 인생에 후회는 없어요. 힘들었지만 두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냈잖아요.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에요. 앞으로도 아이들과 손주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그게 제 삶의 이유니까요. 환갑이 되니 문득 식당을 물려줄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고생한 아이들에게 든든한 기반을 물려주고 싶었어요. 이제 너희가 맡아서 해볼래? 하고 물었죠. 그런데 두 아이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민우가 먼저 엄마, 그런 힘든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민우는 이어서 말했어요. 엄마가 식당 일로 허리 굽은 모습 보기 싫어요. 이제 그만 쉬세요. 아들 얼굴을 보니 진심이더라고요. 내 고생이 아들에겐 그렇게 보였나 봐요. 민지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남편이 식당 하는 아내 싫어해요. 딸 목소리에 미안함이 가득했지만 거절은 분명했죠. 그 순간 뭔가 허무한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평생 일궈온 이 식당을 내 피와 땀으로 만든 이 일터를 아이들이 이어받지 않는다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래. 알았다. 겨우 이 말만 하고 돌아섰죠. 다음 날 식당에 나가 일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손님들 대하는 것도 어색하게 느껴졌죠.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잘못된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아이들은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바라던 거 아닌가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둘 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니 머리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도 아쉬움과 씁쓸함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내 인생의 전부인 이 식당을 아무도 이어받지 않는다는 게 슬펐죠.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내가 하던 대로 계속하면 되는 거야. 아이들에게 전화해서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너희는 너희 길을 가렴. 엄마는 엄마대로 살 테니까. 아이들은 미안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괜찮다고 오히려 고맙다고 말해줬어요. 이제는 마음이 편해요. 아이들이 각자의 삶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제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됐고요. 식당은 여전히 제 삶의 중심이에요. 이곳에서 일하는 게 저의 행복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할 거예요. 제 인생이 여기 있으니까요. 식당을 계속 운영하기로 마음먹은 후로 8년이 더 흘렀어요. 68살이 되니 문득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쉼없이 달려왔으니 이제는 좀 쉬고 싶었어요. 그러던 차에 식당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30억이라는 금액을 제시하더라고요. 처음엔 망설여졌어요. 이 식당이 제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쉬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계약서에 사인할 때 손이 떨렸어요. 35년간 제 삶의 전부였던 이곳을 떠나는 거였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주방을 둘러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곳에서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기쁨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매각 대금과 그동안 모아둔 저축을 합치니 50억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모았나? 싶어 깜짝 놀랐어요. 고생 끝에 찾아온 여유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은퇴 후 처음 며칠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몰랐어요. 35년 동안 한 번도 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화초를 가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화분부터 시작했죠. 꽃을 심고 물을 주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이제는 베란다가 온통 화분으로 가득해요. 아침마다 화초들에게 물을 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과가 됐어요.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까운 곳부터 갔죠. 바다도 보고 산도 올랐어요. 평생 일만 하느라 못 봤던 세상을 이제야 보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엔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푸른 바다를 보며 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쉬지 못하고 달려온 제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것 같았어요. 가끔은 식당 생각이 나요. 그리울 때면 옛날 단골 손님들과 통화도 하고 가끔 들러 밥도 먹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이제는 정말 쉬고 싶나 봐요. 아이들이 엄마, 이제 좀 행복해 보여요. 라고 해요.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도 안심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삶이 기대돼요. 더 많은 곳을 여행하고 싶고 새로운 취미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고생 끝에 찾아온 이 여유가 감사하고 소중해요. 앞으로도 건강히 오래오래 살면서 제 인생을 즐기고 싶어요. 이게 바로 제가 꿈꿔왔던 노후 아닐까요? 은퇴하고 나니 정말 여유로워졌어요. 그동안 아이들에게 매달 200만 원씩 용돈을 줬는데 문득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도 다 컸고 안정된 직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아이들에게 전화했어요. 얘들아, 이제 너희도 다 컸고 엄마도 은퇴했으니 용돈을 좀 줄이려고 해. 100만 원씩 줄게. 그런데 민우가 갑자기 엄마, 식당 30억에 팔았다면서요? 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에 더 놀랐죠. 용돈은 올려주셔야죠. 500만 원으로요. 민우의 목소리가 당당했어요. 마치 당연한 듯이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세요? 마치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 뭘 잘못 들은 건가 싶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민지의 반응이었어요. 맞아요. 엄마 혼자 쓰기엔 너무 많잖아요.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빠듯해요. 민지의 말에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내가 그동안 뭘 위해 살아온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 화가 났어요. 너희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가 그동안 너희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우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도 알아요. 하지만 이제 엄마한테 그 돈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평생 일하며 모은 돈인데 그게 당연히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지도 거들었어요. 엄마, 우리 애들 학원비도 많이 들고 집도 좀 더 넓은 데로 옮기고 싶어요. 엄마가 도와주시면 좋잖아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내가 이렇게 키운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들아, 엄마가 그동안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지? 이제 좀 쉬고 싶어. 그리고 그 돈은 엄마 노후를 위한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우가 대꾸했어요.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엄마 노후는 우리가 책임질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잘못 키운 걸까? 아니면 세상이 이렇게 변한 걸까? 얘들아, 엄마도 생각해 볼게. 하지만 너희들 요구는 너무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그동안 뭘 위해 살아온 걸까?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이게 그 결과란 말인가? 다음 날 결심했어요. 아이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말했죠. 얘들아, 엄마가 결정했어. 용돈은 그대로 200만 원이야. 더는 안 돼. 그리고 앞으로 엄마 인생은 엄마가 살 거야. 아이들이 불만스러워했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 때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일 이후로 아이들과의 관계가 조금 서먹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이제야 진정한 제 모습을 찾은 것 같거든요. 요즘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여행도 다니고 요리를 가르치는 봉사활동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삶을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이제는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게 바로 제가 찾은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달이 지났어요. 마음도 좀 정리되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최경희님, 최근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처음엔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제가 큰 돈을 쓴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물었죠. 은행 직원이 말했어요. 최근 신용카드 대금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혹시 본인이 사용하신 게 맞으신가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제가 언제 그런 큰 돈을 썼다는 건지. 그리고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혹시 누가 제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쓴 건 아닐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확인해보니 최근에 새로 발급된 카드가 있네요. 가족 카드로 발급되었습니다. 고급 백화점에서 고액의 결제가 여러 차례 있었고요. 은행 직원의 대답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이들이 이럴 수가 있나. 바로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우야, 혹시 엄마 명의로 카드 만든 거 있니? 민우가 대답했어요. 아,
엄마, 그거요? 네, 만들었어요. 엄마가 우리 도와주기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쓰려고. 말문이 막혔어요.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다는 거지? 민지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민지도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가 필요한 거 사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엄마 돈으로 우리 도와주는 거 아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내 허락도 없이 이렇게 쓰다니.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이들을 이렇게 키운 게 잘못인 걸까? 다음 날 결심했어요. 은행에 가서 모든 카드를 정지시켰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죠. 이제부터 엄마 돈은 엄마가 관리할 거야. 너희들이 한 행동은 잘못됐어. 다시는 이러지 마. 이 일을 겪고 나서 많이 슬펐어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걸요. 추석이 다가왔어요. 아이들과 있었던 일로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명절이니 다 같이 모이기로 했죠. 손주들도 보고 싶었고요. 집에 모여 송편도 만들고 차례도 지냈어요. 예전 같았으면 행복한 시간이었을 텐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녁을 먹고 난 후였어요. 잠깐 주방에 갔다 오는데 거실에서 민우와 민지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민우의 목소리였어요. 누나, 우리가 바보 같았어. 그 식당 받았으면 지금쯤 대박 났을 텐데. 순간 귀가 솔깃해졌어요. 그동안 식당은 쳐다보지도 않던 아이들인데 민지가 대답했어요. 맞아. 근데 아직 늦지 않았어. 엄마 재산 다 우리 거잖아. 상속세만 잘 피하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런 아이들을 키웠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아무렇지 않은 척 거실로 들어갔어요. 얘들아, 차 한 잔 더 마실까?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애쓰며 말했어요. 아이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게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내 아이들의 모습이라니.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이들을 너무 편하게만 키운 걸까? 아침이 되자 결심했어요. 이제는 정말 변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아이들을 불러 앉혔어요.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가 너희를 너무 편하게만 키운 것 같아. 그게 잘못이었던 것 같구나. 이제부터 엄마는 엄마대로 살 거야. 너희도 너희 삶은 너희가 책임져야 해. 아이들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죠. 엄마 재산은 엄마 거고 너희게 아니야. 앞으로 엄마가 쓰고 싶은 대로 쓸 거야. 그리고 너희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로 마음이 무거웠어요.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자식들의 욕심으로 사라질 것 같아 두려웠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러다 문득 정 변호사가 생각났어요. 식당 할 때부터 단골이셨던 분인데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용기를 내어 연락을 드렸어요. 정 변호사님, 제가 좀 찾아뵈어도 될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행히 정 변호사님께서 흔쾌히 만나주셨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죠. 최 사장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정 변호사님이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정 변호사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노인 학대의 80%가 경제적 착취예요. 최 사장님 상황이 꽤 심각해 보이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내가 겪고 있는 게 노인 학대라니. 믿기지 않았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 변호사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우선 모든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으셔야 해요. 그리고 앞으로의 재산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 변호사님은 계속해서 조언을 해주셨어요.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독립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놀랐어요. 법적 조치요?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정 변호사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최 사장님,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의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장님의 권리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정 변호사님이 차분히 설명해 주셨어요. 우선 모든 금융 계좌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자식들 명의로 된 카드를 모두 해지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재산 관리 계획을 세우라고 조언해 주셨죠. 최 사장님, 힘드시겠지만 용기를 내세요. 사장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조금은 알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어요. 이제부터 정말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요. 자식들을 위해 살았던 지난 날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예요.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이게 바로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어요. 이제 진정한 제 인생을 살 때가 왔네요. 정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난 후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는 정말 변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아이들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민우와 민지를 불렀어요.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이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죠. 이제부터 엄마는 너희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민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애들 학원비 어떻게 해요? 민지도 가세했어요. 맞아요. 엄마가 우리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냐고요. 민우가 소리쳤어요.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엄마 돈 많은 거 다 알아요. 우리 좀 도와주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내가 평생 고생해서 일궈온 것들이 아이들 눈에는 그저 자기들 것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민우야, 그게 아니야. 엄마 돈은 엄마 거야. 너희 것이 아니란다.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렇게 키워놓고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엄마가 우리 버리는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죠. 아이들은 계속해서 소리치고 울었어요. 엄마가 우리 사랑한다면서요?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이상한 말이라도 들은 거예요? 아이들은 계속 반발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죠. 그날 밤 혼자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죠. 아이들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상황은 점점 악화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죠. 결국 법적 소송으로 번지고 말았어요. 정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은 진실들이었죠. 먼저 민우의 일이었어요. 회사에서 공금을 횡령했다는 거예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그토록 바르게 키우려 했던 아들이. 최 사장님, 민우 씨가 회사 돈을 빼돌려 불법 도박을 했더군요.
정 변호사님의 말씀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정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확실합니다. 도박 빚도 상당한 액수더군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내가 그토록 믿었던 아들이 이런 일을.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엔 민지의 일이었죠. 민지 씨도 문제가 있더군요. 정 변호사님의 말씀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인가요? 불륜으로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를 받고 있습니다. 금액이 꽤 큰 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토록 아끼던 딸이 그런 짓을. 그럼 그동안 민지가 돈을 요구했던 것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 변호사님이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네, 아마도 그 위자료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가 평생 일구어온 것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니. 최 사장님, 힘내세요.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정 변호사님의 말씀에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기에 이런 일이.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모든 걸 알게 된 후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정 변호사님과 상의 끝에 유언장을 쓰기로 결심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어요. 나, 최경희는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썼죠. 내가 죽으면 내 자식들에게 1원도 줄 수 없습니다. 그 말을 쓰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다니.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라고 믿었어요. 유언장을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어요. 이제 내 의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민우와 민지가 절침의 노인으로 몰아 정신 감정을 받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엄마, 정신이 이상해진 게 분명해요. 이러시면 안 돼요. 민우가 소리를 질렀어요. 민지도 가세했죠. 맞아요. 엄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치매 초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평생 키운 자식들이 날 이렇게 대하다니. 얘들아, 엄마는 정신이 멀쩡해. 너희가 이러는 진짜 이유를 엄마도 잘 알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막무가내였어요. 엄마, 우리 걱정돼서 그래요. 제발 병원에 가보세요. 그 순간 화가 났어요. 너희들, 이제 그만해. 엄마를 이용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 정직하게 살아. 그게 엄마의 마지막 바람이야. 아이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나 봐요. 그날 이후로 아이들과의 관계는 더 멀어졌어요. 정 변호사님께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걱정 마세요. 최 사장님은 온전히 정신이 맑으십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그 말씀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들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청소년 직업훈련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기술을 배우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아, 저 아이들 나와 비슷한 처지였구나. 문득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 온갖 고생 끝에 여기까지 온 제 모습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요.
그래, 내가 겪은 고통을 다른 이들은 겪지 않게 해야겠어. 결심이 서자마자 정 변호사님께 연락했어요. 변호사님, 제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하고 싶어요. 청소년 직업 훈련센터를 만들려고 해요. 정 변호사님이 놀란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정말로 그렇게 아시겠어요? 자식분들은요? 제 대답은 단호했어요. 네. 확실해요. 제 자식들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지요. 그렇게 청소년 직업 훈련센터 설립 준비가 시작됐어요. 부지를 물색하고 전문가들과 상담도 하고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죠. 센터의 이름을 정할 때는 많이 고민했어요. 결국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으로 새날 직업 훈련센터라고 지었죠. 이 센터에서 많은 아이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센터 건립 과정에서 제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조금씩 옅어지고 대신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더라고요.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사를 했어요. 저는 평생 노력해서 이만큼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 센터를 통해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이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빨리 자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제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관식이 끝나고 혼자 센터를 둘러봤어요. 깨끗한 실습실, 밝은 강의실. 이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꿈을 키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내가 겪은 고통을 다른 이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다. 그 마음 하나로 시작한 일인데 이렇게 큰 결실을 맺게 되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이제야 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센터를 통해 많은 아이들이 새 삶을 시작할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게 제 남은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될 것 같아요. 아직 아이들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그들도 이해해 줄 거라 믿어요. 그때까지 저는 이 길을 꿋꿋이 걸어갈 거예요. 이제 제 인생에 새로운 봄이 왔네요. 첫 수업 날 긴장된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어요. 아이들이 저를 보고 수군거리더라고요. 뭐야, 할머니네? 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제가 만든 음식을 맛보더니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진짜 맛있어요. 하는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수업을 하면서 느낀 게 많아요. 이 아이들도 저처럼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는 거. 그래서 더 애정이 가요. 음식 만드는 법뿐만 아니라 인생의 지혜도 나누려고 해요. 힘들 때는 울어도 돼. 하지만 다시 일어나야 해. 이런 말들을 하면 아이들이 귀 기울여 들어요. 앞으로도 이 아이들과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제 남은 인생 봉사하며 살아갈래요. 그게 바로 제가 찾은 인생의 새로운 의미예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센터 일과 강의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던 나날을 보내던 중이었어요. 제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더라고요. TV에서 촬영도 하러 왔고요.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TV를 보고 어려운 청소년들이 더 많이 이런 기회를 알게 됐으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선행하는 계기가 됐으면 싶어서 응했어요. 그런데 TV에서 저를 보고 자식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동안 한 번도 연락 없던 애들이 갑자기 전화를 하다니 말이에요. 큰 아들이 먼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뒤이어 둘째도 연락이 왔어요. 딸아이는 눈물바람이었죠.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하는 생각도 들고 이제라도 관계를 회복해볼까 하는 마음도 들었죠.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그 핏줄이 내 심장을 조여왔다. 이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식들을 향한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끝까지 간 마당에 이제 와서 무슨 화해? 너희도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라.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와서 화해한다고 해서 그 세월이 지워질까요? 아니죠. 그 아픔은 영원히 제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을 거예요. 요즘도 가끔 자식들 생각이 나요. 잘 살고 있는지 건강은 한지. 그래도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흔들리지 않아요.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는 거니까요. 자식들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요. 난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요. 내 삶에 만족하고 봉사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래도 가끔은 생각해요. 만약 그때 다르게 대응했다면 어땠을까? 못 이기는 척 아들, 딸 도와주고 아무 일 없었던 척 살았어야 했을까? 하지만 그건 그저 생각일 뿐이에요. 난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렇게 자식들과의 관계를 정리했어요. 세월이 참 빠르네요. 어느새 3년이 흘렀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행복해요. 센터에 가는 길이 설레고 아이들 얼굴을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지죠.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요리를 해요.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보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참 밝아요.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천천히 해봐. 하면서 가르쳐 주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만든 요리를 맛보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와, 정말 맛있어. 하고 칭찬하면 아이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요. 그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져요. 그런데 얼마 전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민우와 민지 얘기였죠. 민우는 횡령죄로 감옥에 가고 민지는 불륜 사실이 학교에 알려져 직장도 잃고 개인 회생을 했다고요. 처음 들었을 때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들이 선택한 길이니까요. 저는 이제 그들을 도와줄 수도 도와줄 생각도 없어요. 오히려 그 소식을 들은 후에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제가 그들에게 돈을 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더 큰 욕심에 빠져 더 나쁜 길로 갔을지도 모르죠. 이제는 그들의 소식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제 곁에는 이미 소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센터 직원들, 그리고 교육생들. 이들과 함께하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가끔 옛날 생각이 나긴 해요. 힘들었던 시절,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했던 날들. 하지만 그때의 고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 이 행복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설레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이들과 함께 어떤 추억을 더 만들어갈지 생각만 해도 즐거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행복해요. 난 정말 좋은 인생을 살았어. 앞으로도 이 행복을 오래오래 간직하며 살아갈 거예요. 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요.